네, 이번 첫 시간은 확률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랜덤 프로세스 강의에서 이제 2장에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첫 강의라서 뭐 이렇게 많이 진도를 나가거나 뭐 어렵게 하진 않을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수준에서 이제 이 랜덤 프로세스 과목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번 학기 첫 강의니까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샘플 스페이스랑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집합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보면 한 2.1장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랜덤 이벤트에 대해서, 랜덤 익스페리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2.1장이 되겠고, 확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명 없이 쓸 수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 확률을 정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당연히 맞는 건 없죠. 항상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증명 없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액시엄이라고 하는데 사실 증명 없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증명 못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너무 당연한 거니까 혹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증명 없이 가져다 써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지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이나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면 조건부 확률이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들, 즉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독립 사건인지 아니면 종속 사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디펜던스 오브 이벤트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시퀀셜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실험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과연 어떠한 확률적 혹은 통계적인 특성이 있는지에서 알아보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확률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확률? 솔직히 뭐 주사위 던지기 뭐 이런 예제도 있죠. 근데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 항상 확실하게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탄다. 그래서 지하철이 5시 35분에 온다라고 했으면 정확히 5시 35분에 웬만하면 옵니다. 한 90% 이상은 뭐 웬만하면 5시 35분까지 오겠죠. 하지만 10% 정도는 뭐 1, 2분 정도 늦거나 혹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5시 35분에 지하철이 오는데 라고 알고 있어도 5시 35분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조건 5시 35분에 오는 거고 안 오면 뭐 지구가 무너지는 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의 교환했을 때 얘기했지만 이 확률 우리가 확률 가정 개론 혹은 이런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마지막에 가면 이제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마콥 디슨 프로세스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있을 때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상태 A라 그러면 여기서 확률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B라는 데로 갈 수도 있고 C라는 데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내렸으면 내일은 맑을 수도 있고 내일 또 내일은 흐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죠. 이렇게 다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 비가 내렸으면 내일 맑을 확률은 예를 들어서 20%. 오늘 비가 왔는데 내일 흐릴 확률은 좀 더 높겠죠? 한 40%. 오늘 비가 오고 내일 또 비가 올 확률은 뭐 이것도 상당히 높겠네요. 40%. 그래서 총 합해서는 한 100%. 이렇게 나오게 맑고 비가 오고 흐린 거 셋 중 하나로 계속 날씨가 바뀐다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오늘 비가 왔다 해서 내일 꼭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 올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죠? 오늘 꼭 비가 왔다 해서 내일 꼭 흐린 건 아니잖아요. 흐릴 확률이 40%가 되는 거죠. 오늘 꼭 비가 왔다 해서 내일 맑을 확률이 없나요? 그건 아니죠. 한 20% 정도로는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확률이 계속 엮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계속 순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우리 강의 마지막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이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힌트가 돼요.
물론 이게 스태틱하게 100%의 확률로 어떠한 사건이 항상 뭐 그런 랜덤니스 없이 발생한다 그러면 계산하기는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꼭 비가 올 꼭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럼 꼭 우산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항상 100%는 아니니까 확률로 표현이 되고 확률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될 때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잘 알아두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배울 거는 디시전의 프로세스예요. 어떤 의사결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코비안 프로퍼티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마콥 프로퍼티를 가지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MDP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 이건 16주차의 마지막에 배울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런 거가 나중에 결국에 요새 한참 유행하는 이제 딥러닝이나 이제 AI에서 이제 강화학습으로 넘어가는 전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과목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고 싶든지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될 거예요. 이런 AI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통신 시스템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금융공학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네트워크 성능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확률이 항상 이렇게 기본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하게 항상 어떠한 실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얘네들이 우리가 어느 판 위에서 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주사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 주사위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 1, 2, 3, 4, 5, 6. 이 중에서 짝수만 골라서 2, 4, 6 하면 6분의 3이 되겠죠.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러면 확률은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다 고려하는 전체 집합은 이게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 2, 4, 6이 나왔다는 건 실험에서 의해서 발생한 우리가 주목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속 실험할 때 나오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샘플 스페이스인지 무엇이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벤트인지를 한번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수업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어렵거나 그리고 크게 진도가 뭐 많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첫 주다 보니까.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라는 걸 맨 처음에 정의를 해요. 그걸 주로 이제 대문자로 S라고 씁니다. 근데 샘플 스페이스 S라고 쓰면 얘는 뭐 이렇게 막 말로 많죠? 디스크리트 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뭐죠? 앞이 나오든지 뒤가 나오든지 헤드가 나오든지 테일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이건 디스크리트입니다. 디스크리트. 우리가 디스크리트를 한글로 이산적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컨티뉴어스를 연속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학과 가면 이산수학 이런 것도 배웁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이게 뭐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1점 만약에 실수처럼 1.678686 막 이런 숫자가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1, 2, 3, 4 이런 정수 같은 거. 이게 다 디스크리트 넘버입니다. 즉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얘를 주로 많이 논하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은 대부분이 다 디스크리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꾼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우리가 0과 1로 그런 숫자로 매핑을 시키는 거잖아요. 0과 1의 중간 숫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회로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디스크리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하다, 이산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 이런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컨티뉴어스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키나 몸무게나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키가 176cm다. 그러면 여러분 키가 정확히 176인가요? 아닐 겁니다. 아마 176점 자세히 재면 막 소수점으로 막 수렴할 거예요. 176 지금 이 순간에도 컸다 작았다 하겠죠. 그래서 176점 뭐 3686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그냥 관심 있는 데만 딱 끊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키 몇 센치야? 라고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 176cm야 라고 대답을 하면 뭐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내 키가 176.1, 2, 3, 4, 5, 6
1, 2, 3, 4, 5, 6, 888cm야 라고 대답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렇게까지 세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키 물어볼 때는 대충 176이나 아니면 혹은 176.1이나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을 우리가 디지털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이게 잘라줍니다. 반올림 같은 걸 해서 잘라주는데 실제로 뭐 여기는 그런 이제 라운딩 같은 반올림을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서 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라는 것, 몸무게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라운딩을 하기 전에는 반올림을 하기 전에는 이 값은 항상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놀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은 키, 뭐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아니면 온도 이런 거. 이 방의 온도는 얼마냐? 그러면 한 대충 한 25도다. 그러면 되는데 뭐 25.86988도다 이러면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로 바꿀 때에는 어느 정도 라운딩하고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냥 디스크리트랑 컨티뉴어스를 나눈 거니까 예시만 알면 됩니다. 예시는 뭐다? 뭐 주사위와 동전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와 문자가 있으니까 디스크리트 도메인이고요. 우리가 컨티뉴어스 도메인의 얘는 뭐 키나 몸무게, 온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정확하게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이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컨티뉴어스한 값들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빠르네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이벤트는 뭘까? 이벤트. 이벤트는 이제 사건이죠.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한 샘플 스페이스가 만약 주사위 1, 2, 3, 4, 5, 6이다. 1, 2, 3, 4, 5, 6이다. 여기서 이벤트는 뭐냐면 이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4, 5, 6 높은 숫자가 나의 관심이야 라고 해서 그 관심을 표현해 주는 부분이 우리의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건이 뭐였죠? 샘플 스페이스가 뭐였죠? 아까 말했듯이 샘플 스페이스가 뭐였죠?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 모든 거잖아요. 그쵸? 전체 모든 걸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중에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벤트라는 나의 관심은 전체 모든 것을 넘어설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주사위 7이야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그 범위 안에서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전체 모든 집합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걸 벗어나는 건 아예 존재 자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벤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S라는 사건 샘플 스페이스의 सब셋이다. 부분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난 8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겠죠. 예.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는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건 뭐냐면 사건 자체가 모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봅시다. 샘플 스페이스는 고대학생 뭐 몇만 명 이게 다 있어요. 이 고대학생 현재 재직 중인 고대학생이에요. 고대 전전전 학생 합시다. 고대 전전 학생들을 딱 모아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 이게 샘플 스페이스야? 고대 전전 샘플 스페이스 오케이 이게 S라는 집합이야 샘플 스페이스는 S라 쓰니까 라고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자 여기서 나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나는 남자이거나 또는 여자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성별을 뭐 남성 여성 이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누자면 남성 또는 여성이겠죠.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때 이벤트가 그 전체와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전전 뭐 교수님들이라고 하면 고대 전전 교수님들의 국적은 한국이거나 미국이야. 혹은 뭐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한 200개의 나라 이 국적들이야. 여기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전체 이벤트가 샘플 스페이스랑 똑같으시겠죠. 또 다른 예시가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 이러면 되겠다. 샘플 스페이스가 고대 전전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벤트 나는 뭐에 관심 있느냐 그러면 근데 우리 학생들 키가 30cm부터 시작해서 3m까지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 키가 당연히 3cm부터 작을 리도 없고 3m보다 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다가 그러면 다 범위 안에 다 들어오겠죠. 100%.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certain 이벤트가 존재한다. 즉
이 전체 샘플을 다 그대로 이벤트로 포함하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반대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고대 전전 학생들 다 모아놓고 고대 전전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대 전전 학생 중에서 어, 어, 뭐라고 표현할까? 고대 전전 학생 중에서 고대 전전 학생 중에서 키가 3m가 넘는 학생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이 이벤트는 의미가 없는 이벤트라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파서블하다는 그런 이벤트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엘러먼터리 이벤트라는 말은 원래 잘 쓰진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온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에서 따진다고 할 때, 즉 이런 주사에 던지는 것 같은 이런 딱딱 셀 수 있는 걸로 따진다고 할 때, 요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엘러먼터리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되게 간단하게는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많은 경우에 대해서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 5개, 10개 정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면 자, 셀렉터 보고 그러니까 공을 선택하래요. 어디서? 어떠한 항아리에서 공을 딱 선택해 오래요. 근데 볼이 넘버드 돼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볼에 다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숫자가 써 있는데 숫자가 다 1부터 50까지 차근차근 써 있는 거예요. 공이 그럼 50개 있겠죠? 거기서 1부터 50까지 쭉 다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샘플 스페이스 뭐다? 거기에 있는 넘버들이죠.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게 모든 우리의 가능한 샘플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벤트가 뭐냐면 even numbered가 뭐죠? 짝수란 소리죠. 짝수의 공들을 선택해 오는 게 나의 관심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50 중에서 짝수만 골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 4, 6, 8 어쩌고저쩌고 48, 50까지 다 가져오면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샘플 스페이스를 항상 S라고 쓰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는 항상 A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뭐 이벤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B, C, D 이게 순차적으로 쓰면 되는데 부호로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 되게 쉬웠죠. 네, 두 번째 예제로 가볼게요. 볼을 하나 선택을 한대요. 또 그런데 항아리에 있는 볼을 또 선택을 한대요. 위에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쵸? 그런데 볼에는 번호가 써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가 써 있대요. 1부터 4까지 번호 써 있다. 그럼 볼이 4개가 있겠네. 그쵸? 근데 볼의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거는 까만색이고 볼의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거는 흰색이래요. 그건 뭐죠? 공이 4개가 있는데 1이라고 써 있는 공은 까만색이고 3, 4라고 써 있는 공은 하얀색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공은 블랙, 2번 공도 블랙, 3번 공도 블랙, 3번 공은 화이트, 4번 공은 화이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의 사건은 뭐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볼은 일단 화이트래요. 화이트. 그러니까 1번 탈락, 2번 탈락, 3, 4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린 논하는 겁니다. 그쵸? 화이트만 골라온 거니까 3번, 4번이 흰색이니까 그렇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even numbered. 짝수여야 된대. 그럼 뭐죠? 짝수라고 우리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가져온 거예요. 3은 홀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우리의 관심 있는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볼까요? 토스 어 코인. 동전을 던지래요. 동전을 던지래. 그럼 동전을 던지면 뭐가 나오죠? 앞이 나오든지 뒤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몇 번 던지래요? 3번 던지래요. 그러면 앞. 근데 한 번 던질 때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앞, 뒤. 그쵸? 그러면 2번 던지면 2의 2승에 가짓수가 있고 3번 던지면 2의 3승에 가짓수가 있을 거예요. 총 8가지의 가짓수가 있겠네요. 8가지. 그래서 뒤, 기타 등등 해서 총 8개까지의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8개까지의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이벤트는 뭐냐? 진짜 관심 있는 이벤트는 뭐냐? The three tosses. 3번을 던진 것이 gives 준다. 뭘 주냐면 same outcome.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 라는 건 뭐냐면 헤드 나오든지 테일 나오든지 어쨌든 3개가 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헤드 같죠? 얘는 아니고
얘는 테일 헤더 섞였으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잖아요. 요 두 개만 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데 toss a coin three times 주사위를 세 번 던지는데 number of head를 하래요. 그건 뭐냐면 앞이 나오는 횟수를 세래요. 그러면 세 번 던졌어. 그러면 셋 다 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앞이 몇 번 나온 거죠? 한 번도 안 나왔어. 주사위 세 번 던졌어요. 근데 앞이 한 번 나왔어. 가능한 얘기죠? 주사위 세 번 던졌어요. 앞이 두 번 나왔다. 그럼 뒤가 한 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 주사위 세 번 던졌어요. 그러면 앞이 세 번 다 나올 수도 있죠. 가능한 얘기. 주사위 세 번 던졌어요. 앞이 네 번 나올 수 있나요?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린 세 번만 던졌으니까 우리 샘플은 세 개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샘플 스페이스는 0, 1, 2,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 있는 이벤트는 뭐냐 하면 the number of heads 앞이 나오는 숫자가 뒤가 나온 숫자가 같을 경우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자 보세요. 앞이 0이 나오든지 1이 나오든지 2가 나오든지 3이 나온대요. 앞이 0이 나왔으면 뒤가 3번 나왔겠죠. 왜냐하면 총 3번 던졌으니까. 앞이 한 번 나왔으면 뒤는 2번 나왔겠죠. 앞이 2번 나왔으면 뒤는 한 번 나왔고 앞이 3번 나왔으면 뒤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경우가 있나요?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A라는 집합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이제 pick a number at random. 이제 랜덤하게 숫자 하나 뽑으래요. between 0 and 1. 0과 1 사이를 뽑으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얘는 중간에 있는 아무런 실수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이건 뭐다? 우리가 continuous하다 라고 말해요. continuous. 그쵸? 지금까지 우리 동전 던지거나 주사위 던지거나 공을 뽑거나 이런 거는 다 디스크리트 했어요. 이제부터는 컨티뉴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 컨티뉴어스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 그거는 집합으로 표현해 줍니다. 즉 0과 1 사이에 있는 것들 랜덤하게 뽑은 픽한 요 범위를 만족하는 x를 찾아서 우리는 표현해 줘라 이거고 0과 1을 포함하는 요게 이게 대괄호로 돼 있으면 포함한다는 소리죠. 포함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 그럼 0에서 1 사이의 모든 값들을 표현해 주는 게 됐어요. 그러면 the number selected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선택한 값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보는 거 뭐냐면 넌 네거티브면 된대요. 사실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일단 넌 네거티브잖아요. 넌 네거티브 뭐냐면 음수가 아니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음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건 그냥 전체 샘플 스페이스랑 동일하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좀 더 한번 사고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나오는 예제는 뭐냐면 컴퓨터 메모리 칩의 라이프타임 뭐냐면 뭐랄까 이 수명을 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가서 싼 SSD나 HDD나 이런 거 하나 사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만약에 불량품이다. 딱 꽂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불량이니까 아예 빵입니다. 얘는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잘못 꽝이에요. 꽝 이래버리면 그 메모리는 아예 쓸 수 없는 메모리죠. 그래서 메모리 라이프타임이 0일 수 있어요. 그쵸? 0일 수 있죠. 근데 얘가 천년만년 갈 수도 있어요. 잘 만들었으면 진짜. 그래서 얘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대신 음수면 안 돼. 그쵸? 수명이 우리의 TV의 수명이 마이너스 3년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TV를 샀는데 올 때부터 고장이었어. 그럼 얘는 수명은 빵인 거예요. 그것처럼 0일 수는 있고 그 이후로 오래오래 갈 수는 있지만 0보다 작은 값일 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0을 포함해서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스페시픽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특정시켜줬으니까 뭐 우주같이 뭐 터치하는 애들도 없고 공기 중에 이런 것도 없고 하는 데서는 더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무한대라고 말할 때 좀 더 정당성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래 양수만큼 그렇죠? 0을 포함하는 양수만큼 수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칩셋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1000시간보다 오래 가고 1500시간보다 덜 가는 경우만 우리의 관심이 있대요. 1000을 포함하지 않아요. 1500도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1000시간보다 오래 쓰고 1500시간보다는 덜 써야 돼요. 그러면 그걸 포함하면 그걸 표현하면 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t인데 이 t라는 건 1000보다 커야 되고 150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t를 다 뽑아오면 우리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1000부터 시작해서 1500까지 이건 1000 이거 타이포네요. 그쵸? 이거 하나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안 되는데 그쵸? 1000부터 시작해서 1500까지 우리가 가는 그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우리가 괄호 해준 이유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포함한다는 소리겠죠. 1000도 포함하고 1500도 포함한다는데 여기서 fewer than, more than 이렇게 썼으니까 포함을 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이렇게 강의 시간을 하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영어도 섞었으니까 훨씬 느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반응을 살피면서 하니까 훨씬 진도가 느린데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하니까 진도가 이제 날아가네요. 날아가죠. 예, 날아갑니다. 그래서 녹화가 좀 짧더라도 이게 실제 짧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진도대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디멘션을 확장하고 싶어요. 디멘션을 확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0에서 1 사이로 확장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숫자를 픽하래요. 네. 근데 둘 다 0에서 1 사이네. 그쵸? x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는 두 개의 랜덤 넘버니까 y까지 합시다. 그래서 x도 0에서 1 사이, y도 0에서 1 사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넘버를 선택했으니까 두 개의 넘버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two numbers differ by less than 1/10. 이건 뭐냐면 두 개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 다름의 정도 있죠. 그 다름의 정도, 차이. 그 차이가 less than 10분의 1보다 작대요. 그쵸?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에 x, y라는 건 s 안에 존재하고 일단 요 범위를 만족하는 애들 안에서 a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라 말했냐면 이 전장에서 An event is defined as a subset of S예요. 그러니까 subset이에요, subset. 일단 S가 존재하고 그 안에 이벤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일단 우리의 모든 점은 S에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왜 이 전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줬죠? 이게 당연하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요거라고 해서 요런 걸 이미 말해줄 건데 요런 걸 이미 말해줄 건데 이 T가 S에 들어가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아이들 두 개 동일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요. 공집하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도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면 되는 거죠. 나열을 해줄 때는 그냥 그것만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열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요 x, y가 요 s란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먼저 써준 다음에 그 차이는 10분의 1보다 작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의 차이가 10분의 1보다 작다는 건 x가 큰지 y가 큰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간격이 10분의 1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y를 하건 y 빼기 x를 하건 둘 중에 하나가 10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절대값을 붙여서 부호는 고려하지 않고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 이제 역시 이제 x라는 랜덤 넘버를 골랐는데 이것도 0에서 1 사이래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근데 이제 x만 고르는 게 아니라 y라는 랜덤 넘버도 골랐대요. y라는 랜덤 넘버를 골랐는데 y는 제로와 x 사이에 있다네. 이게 좀 다르네. 그쵸? 그러니까 아까는 x 0에서 1 사이 지금 똑같죠 이거 위아래가. 근데 지금은 y가 0에서 무슨 사이? 1이 아니라 x까지. 그렇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거 오른쪽으로 써 있어요. 뭐냐면 y가 x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요 한 줄로 다 퉁쳐서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왼쪽이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왼쪽도 답입니다. 뭐 굳이 이런 까지 뭐 디테일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세상 쓸데없는 짓이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 있는 이벤트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투 넘버의 차이, differ는 10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들의 차이를 구해주고 그리고 x가 더 큰지 y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서 부호를 띄워주고요. 그게 10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물론 이러한 규칙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하에서 우리가 성립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랑 이벤트에서 다 알아봤어요. 간단하죠? 예,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첫 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오프라인에 대해서 정상화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4월 3일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뭐 그 뒤에 또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4월 3일 금요일인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 4월 6일부터 아마 우리는 서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또 뭐냐면 우리 다음 장에 들어가면 이제 셋 디어리가 나와요.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하자는 거예요. 유니언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이에요. 얘는 뭐죠? A거나 또는 B거나예요. 그래서 X가 A에 들어가거나 또는 B에 들어가거나 요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인터섹션은 뭐죠?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에서 A에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B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표시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가운데 얘를 의미해요. 그렇죠? 얘가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애니까. 근데 뮤추얼 익스클루시브라고 있어요. 얘네들 뭐냐면 두 개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를 구역을 나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성북구가 있죠. 성북구 아래 뭐가 있죠? 모르겠는데 동대문구가 있나? 동대문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어떤 집을 지어서 주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집의 주소가 성북구이면서 동대문구입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 시내 행정구역을 나눌 때에는 얘네들이 정확하게 쪼개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을 더 붙이자면 정확히 쪼개져야 되고 하나도 남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정확히 쪼개져야 되니까 성북구이면서 동대문구다. 이런 말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중간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mutual exclusive라고 말을 하고요. 이건 disjoint하다. 뭐냐면 우리 조인트가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dis 없다라는 뜻이라서 공동 분모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죠? 교집합은 당연히 없겠지. 교집합이야말로 공통된 게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예, 이걸 말한 거고요. सब셋은 뭐냐면 A라는 게 B에 아예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듯이 샘플 스페이스에 A라는 이벤트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거를 말합니다. 예, 이런 거. A가 지금 B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A가 더 작고 B가 더 큰 거죠. 이 경우는 그쵸. B가 더 크고 A가 더 작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애가 만약에 X 안에 있다면 자동으로 B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거를 말한 겁니다. X가 A의 원소라면 그거는 뭘 암시하냐면 X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다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컴플리멘트는 뭐냐면 우리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A의 컴플리멘터리라고 해서 C를 붙여버리면 A가 아닌 것들을 의미해요. 즉 컴플리멘터리는 요걸 의미합니다. 이게 A라고 한다면 A가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을 A의 컴플리멘터리예요. A의 C를 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A가 아닌 모든 X들 다 모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기본적인 집합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강의 법칙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뭐냐면 A와 B의 합집합은 B와 A의 합집합과 같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B와 A의 교집합과 같다. 맞죠? 그러니까 합집합 연산과 교집합 연산은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로는 뭐냐면 결합 법칙이에요. 뭐 BC 합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A 합집합을 나중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AB 합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C 합집합과 계산을 한다면 그 두 개의 결과는 같다. 근데 이거는 합집합뿐만 아니라 교집합에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BC의 교집합에 A의 교집합이 들어가도 뭐 어떤 걸 먼저 교집합을 연산하는 상관없다. 어차피 A, B, C 이렇게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다 이거 다 합집합한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 합집합한 거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다 삭제하고 끝나는 거니까. 자, 교집합의 예제에서는 세 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 요것만 구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뭐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요걸 나중에 하던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요걸 나중에 하던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걸 나중에 치워놓는 것만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론은 뭐냐면 요게 A 합집합이 B, C의 교집합과 이제 연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A의 합집합이면 요게 B로도 가고 C로도 간 다음에 가운데를 교집합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부호가 다 바뀌었죠. 교집합이죠. 교집합이 일로 들어가고 일로 들어간 다음에 막판에 합집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판에 합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뭐다? 드모로강의 법칙입니다. 드모로강의 법칙은 뭐냐면 A와 B의 합집합이 있다. 근데 이거 여집합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드모로강의 법칙은 이게 괄호를 해서 전체로 여집합을 해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대신에 요 부호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밖에 안 썼지만 A, B, C의 드모로강의 법칙하면 A, B, 뭐 C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교집합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하나하나 들어간 다음에 얘가 바뀌어져요. 합집합으로. 이렇게 된 게 드모로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별로 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때 했던 거라 뭐 그렇지. 이렇게 교환 법칙이 있었지. 결합 법칙이 있었지. 그리고 뭐 분배 법칙이 있었지. 드모로강의 법칙이 있었지.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셔도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프로버빌리티의 액시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보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좀 빡세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2.4까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